그날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누구 하나 뛰어오지도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기계음 하나. 삐, 삐, 삐. 남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멜로디 하나가 떠오른 듯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때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전국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던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로듀서도, 동료 가수도, 가족도, 그 누구도. 심지어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조차 대중은 모르고 있었다. 병실 구석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가 병문안을 온 간호사에게 부탁해 직접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거 꼭 끝내야 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는 죽기 전날 병원 문을 몰래 빠져나와 한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힌 채로 마른 입술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마지막 앨범을 완성했다. 그리고 하루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신문에는 한 줄. 가수 김씨, 향년 32세로 별세.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김씨가 한국 발라드 역사상 가장 깊은 목소리를 남긴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더 많은 사람을 울게 만든 사나이였다. 그리고 이제 꺼져 있던 조명을 다시 켠다. 그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모두가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왜 그의 노래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그의 노래는 달랐다. 잘 다듬어진 발성도 아니었고 기교가 넘치는 고음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한마디에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느 골목 술집 구석에서 오래된 담배 연기처럼 배어나오는 이야기 같았다. 비처럼 음악처럼. 그 곡이 흘러나오던 날 밤 수많은 이들이 라디오 앞에서 눈을 감았다. 슬픔과 사랑, 외로움과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한 곡 안에 담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현식. 사람들은 그를 노래로 울게 만드는 남자라 불렀다. 1984년 그는 대중의 마음을 훔쳤고 1986년 비처럼 음악처럼으로 음악계의 중심에 섰다. 당시 무대 위에서 그는 늘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에게 물었다. 왜 눈을 가리시나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창피해서요. 그는 스타였지만 자신을 스타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팬들은 그의 무대 앞에서 울었고 기획사들은 앞다퉈 계약을 제안했으며 동료 가수들조차 그는 노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말했다. 그는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작업하며 록, 재즈,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고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지 음반 판매량이나 히트곡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연인과의 이별 후 혼자 방 안에 앉아 들었던 노래. 늦은 밤 골목길을 걷다 들려오던 멜로디. 아버지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 속에 녹아있던 음성. 김현식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시대였다. 음악 평론가들은 말했다. 그의 음성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고 노래했다. 그는 노래하지 않고 울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영광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웃음 뒤에 얼마나 깊은 고독이 숨어 있었는지를. 공연이 끝난 무대 뒤 사람들이 떠나간 대기실에서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땀에 젖은 셔츠. 모든 게 지쳐 보였다. 김현식은 점점 말을 줄였다. 예전처럼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녹음이 끝나면 바로 사라졌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 김현식 많이 달라졌어. 술에 취해 녹음실에 들어왔대. 감정은 여전한데 컨디션이 별로래. 그가 술을 마시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건 단순한 습관도 중독도 아니었다. 그에게 술은 유일한 도피처였다. 아내와의 불화, 가족의 이민,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외로움.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노래로 울게 만든다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울고 있어요. 소속사와의 마찰도 생겼다. 그는 음악적인 방향에 있어 타협하지 않으려 했고 제작자들은 점점 그를 부담스러워했다. 왜 이렇게 어두운 노래만 고집해? 조금은 대중적인 걸 해보면 안 돼?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이 자기 안으로 침잠했다. 음반 작업은 지연되었고 녹음 중단 소식도 자주 들렸다. 한때 그와 함께 작업하던 밴드는 조용히 그를 떠났다. 신예 후배 가수들도 그의 작업실을 찾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뮤지션이 아니었다. 그는 점점 불편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가 자주 가던 단골 술집에서는 조용히 뒷말이 돌았다. 오늘도 새벽까지 혼자 마셨어. 노래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튜디오에 들어와 가만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한 음을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 누구도 몰랐다. 그의 말이 예언처럼 들렸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말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던 눈이 아니라 마치 무대 뒤편,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한 눈이었다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지독한 음주, 잦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마음속 깊은 허무. 처음엔 단순한 피로였다. 노래 한 곡을 부르면 숨이 찼고 목소리는 자주 갈라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잦은 고열, 심한 복통, 그리고 원인 모를 황달 증상. 병원 진단은 강형화, 의사는 단호했다. 이대로면 1년도 못 버팁니다. 지금부터 절대 금주입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놓지 못했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노래는 술 없이는 못해요. 술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는 점점 앙상해졌고 머리카락은 빠졌으며 입술은 말라갔다. 누가 봐도 그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노래를 택했다. 1990년 가을, 그는 6번째 앨범 녹음을 시작했다.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며 녹음 스케줄을 조율했다. 담요를 둘러쓴 채 의자에 힘겹게 앉아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눈을 감고 온 힘을 다해 노래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곡, 내 사랑 내 곁에. 처음 듣는 이들은 그 곡이 죽음을 앞둔 남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녹음은 끝났고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단 일주일 후 1990년 11월 1일 김현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32세. 그의 죽음은 뉴스 한 줄로만 다뤄졌다. 가수 김현식, 강영화로 별세, 기획사도 방송사도 심지어 동료들조차 조용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몇몇 오래된 지인이 참석했을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함께 울던 대중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토록 많은 이들을 울게 만들었던 그가 자신의 마지막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맞이한 것이다. 그날 밤 라디오 DJ 한 명이 조용히 그의 노래를 틀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조금 전 우리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전국 수많은 청취자들이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그의 마지막 곡은 그의 삶을 그대로 담아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그 목소리는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울림이었다. 그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소속사 직원도, 함께 무대를 섰던 동료들도, 한때 팬이라던 사람들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가 떠나기 전 몇 달 동안 방송 출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앨범 작업 외에는 어떤 공식 섭외도 없었다. 그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이 시대 최고의 발라드 가수라 불렸던 그였지만 가요계는 그를 조용히 밀어냈다. 그의 불안정한 건강, 잦은 음주, 무대 위에서의 불안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부담감. 어느 순간부터 김현식이라는 이름은 섭외 명단에서 지워졌다. 같이 작업하던 세션 멤버들은 새로운 가수를 따라갔고 음악방송은 그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듣기 두려워했던 말은 바로 그것이었다. 형, 요즘은 좀 쉬셔야죠. 그 말 속엔 이제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그는 홀로 앨범을 준비했고 홀로 노래를 썼으며 홀로 녹음실에 들어갔다. 그의 곁에 남아준 건 단 하나. 녹음 버튼이 눌린 기계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음악 프로그램은 그의 노래로 추모 특집을 구성했고 신문은 그를 비운의 천재라 추켜 세웠으며 후배 가수들은 경의를 담은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가 살아있을 때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 나자 모두가 김현식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앨범 김현식 6집은 발매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 안에 담긴 내 사랑 내 곁에는 수많은 이들의 심장을 울렸고 그의 유작은 골든디스크 대상까지 수상했다. 그는 없는데 그의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음악은 영원하다. 그는 전설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엔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다. 침묵은 죽은 뒤에 시작된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침묵의 시간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고통이었다. 그 누구보다 뜨겁게 노래했던 사내가 그 누구보다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날 병원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용히 일어섰다.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고 피부는 노랗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흰 병원복 위에 오래된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그대로 숨긴 채 병원을 나섰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매니저에게조차도. 그의 목적지는 서울 모처의 작은 녹음실이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예약해 두었던 곳.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이 시간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에너지를 모아두고 있었다. 이건 꼭 내가 불러야 해요. 그가 녹음 엔지니어에게 남긴 말이었다. 내 사랑 내 곁에.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그 곡은 더 이상 화려한 편곡도 정교한 발성도 없었다. 그저 아주 약하게 마치 속삭이듯 시작되었다. 숨이 차올라 중간중간 끊기기도 했고 한 소절을 부르고 나면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이며 오래도록 숨을 고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녹음실에 있던 스태프는 말했다. 그때 김현식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노래 그 자체였어요. 그는 마치 이 노래가 자신이 남길 마지막 문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듯 했다. 녹음이 끝난 직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그 바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가 병원으로 돌아간 건 그날 밤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확인했고 11월 1일 오전, 그는 영영 눈을 감았다. 의사도 매니저도 말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날 반드시 가야 했던 거예요. 김현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죽음이 의미 없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목소리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유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생을 건 음악에게 바친 최후의 고백이었다. 그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순간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가 끝난 그날 밤, 그는 세상과의 마지막 인사를 음악으로 남겼다. 그리고 조용히 그 무대를 내려왔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 다시 들어봤어? 왜 그땐 몰랐을까?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김현식의 죽음은 단지 한 가수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고 한 영혼의 절규였으며 무대 뒤에 가려졌던 진실의 드러남이었다. 그가 남긴 내 사랑 내 곁에는 발매 후 수많은 리메이크가 이어졌다. 후배 가수들은 그 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음악방송은 매해 그를 기리는 헌정 무대를 마련했다. 그의 이름은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앨범은 고전 명반으로 불리며 재조명되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땐 왜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예술가가 아플 때는 침묵하고 죽은 뒤에야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그의 음악은 시대를 앞섰고 그의 삶은 너무 짧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타오르기보단 서서히 타들어갔고 그 누구보다 조용히 꺼져갔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밤늦은 골목, 혼자 남은 라디오 속에서 낮게 울린다.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말한다. 김현식은 죽지 않았어. 그저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그는 끝까지 무대를 떠나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그의 노래를 너무 늦게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를 다시 불러야 한다. 김현식, 이름 석자만으로 모든 감정이 울리는 남자. 그는 살아서 외면당했지만 죽어서 영원해졌다. 우리는 이제야 안다. 진짜 예술은 무대 위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심장 속에 남는 것이라는 걸. 김현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 그의 노래처럼.